첨삭 시간입니다. 우리 최아리 MBC 기상캐스터님께서 오늘 첨삭위원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날씨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아리입니다. 이번에도 연설대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1차 첨삭을 봤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때보다 어떤 좀 더 발전이 있을까. 네, 그리고 또 윤범기 기자님 연설 강의를 보니까 이 연설은 공연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잘 써내려간 그런 글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표출할 수 있는지, 예, 그런 퍼포먼스 측면에서 좀 중점적으로 저는 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사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오늘은 첨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첨삭. 네. 자, 그럼 누가 먼저 하실까요? 우리 이준형님 음소거 키시고 준비하신 원고 그냥 처음에 쭉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냥 억양이랑 어조 없이 읽으면 되나요? 그냥, 아니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연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읽으시면 됩니다. 초기니까. 알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곳에서 웬 곱슬머리의 청년 한 명이 자신에게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의도에서 기웃거 있는 아청꾼 한 명 더 왔나?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때로는 누구보다 더 넘치는 행운을 받고 있고 때로는 누구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그럴 겁니다. 특별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남자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주위에서 들려오는 울분에 대해 여러분들과 논하고자 합니다. 그런 저에게 제 친구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와 함께 친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이제는 탄식을 넘어 울분을 토해내기에도 모두가 지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시대의 담론으로 청년들이 갈구를 만들었고 이제 다시 터져나온 그 단어, 바로 공정이었습니다. 공정은 우리를 올바른 세상으로 이끌어주겠다는 약속이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조국 사태 때 공정의 가치는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정이란 말을 부르짖는 자들이 뒤로 보여주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분께서 가족들을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 너무도 애틋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다 같은 마음임에도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믿어왔던 공정의 가치를 비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정의 상징이라고 부르던 한 검사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 청년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른바 공정의 상징으로 스스로를 지켜세웠던 자들의 이면은 3년 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논란의 폭풍은 더욱 거세졌으며 추악한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공정의 가치가 무뎌진 나머지 이제 공정이란 단어는 청년들에게 누구도 지키지 않겠다는 절망적인 약속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삶이 어렵다는 것 저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니체는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공정은 고독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살아간다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 존경받아 마땅한 태도입니다. 공정을 말하기는 쉬울지언정 그 행동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말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말조차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위선적인 정치가들은 다른 일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위선자에게 권력을 맡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공정으로 지위를 이룩한 위선자들이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높으신 분, 그분들께 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평범과 다른 높은 자리에 있는 당신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인 겁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던 공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과는 다른 모습입니까? 당신은 누구이든 우리보다 특별하시든 우리가 믿어왔던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공정의 가치는 당신의 특권보다 훨씬 더 소중한 법입니다. 여러분은 공정한 세상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공정이라는 미명하에 불공정이 반이친 세상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무런 특권도 누릴 수 없는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 이제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 권좌에 앉은 아주 높으신 분들께 구하고 싶습니다. 이치에 맞는 공정을 지켜주십시오. 공정한 과정, 공정한 정치를 넘어서 공정한 행동으로 공정의 가치를 세상에 펼쳐주십시오. 그것이 청년들이 꿈꾸는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굉장히 표현력이 좋으신 것 같고요. 되게 약간 연극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표현을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공정을 얘기하셨는데 좀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건지가 조금 저는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제 공정에 대한 어떤 뭐 정치인들과 현 청년 세대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것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권그린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좋게 봤던 점은 표정이 너무 풍부하시고 감정 호소를 잘해서 듣는 사람으로군 하여금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이구나. 이게 정말 진심인 연설이구나. 이런 게 잘 느껴졌고요. 제가 듣기에 아쉬웠던 점은 공정이란 말이 계속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자주 들려서 그게 조금 그랬습니다. 네, 우리 최아리 캐스터님 음소거 네. 키시고 소감 네. 얘기해 주세요. 첨사. 네, 일단은 그 도입부에서 뭐 현재 그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약간 묘사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도입부에서 그렇게 주목을 끌었던 거는 되게 좋은데,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약간 팁을 주자면 일단은 그 본인의 모습이 평범하다는 것에 대해서 초반에 되게 그 설명이 길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지금 제 모습이 어때 보이시나요? 검정 머리? 지금 마침 머리도 안경도 다 검정색이더라고요. 이 검정 머리, 검정 뿔테. 그다음에 평범하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길 가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면서 이제 뭐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그런 공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나왔다. 라는 것까지 얘기가 너무 길어서 약간 초반에 좀 지루했어요. 그래서 그 초반에 그냥 도입법을 짧게 그냥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검정 머리에 검정 뿔테 손짓으로 가리키면서 길 가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면서 이제 본인의 하고 싶던 이야기를 좀 하시고, 근데 여기는 다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다 공통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공정함에 불만을 품은 그 인과관계가 좀 부족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공정함은 이것이다라는 어떤 제시까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을 이끌어내는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아쉬웠던 점은 감정 호소로 일관이 됐다. 처음에 감정 호소를 해서 이제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포인트들은 본인의 장점 같은데 그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가지 마시고 중간중간을 좀 내용을 탄탄하게 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저는 화면 측면에서 일단 흔들렸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예선까지는 온라인으로 이런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 손으로 잡고 하신 거예요 혹시? 뭔가 이 핸드폰을 좀 거치대 이제 산발이 같은 걸 밑에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화면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보는데 영상이 흔들리니까 일단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건 기본이니까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발음이 조금 뭉개지는 그 측면이 있어요. 말을 좀 천천히 하실 땐 괜찮은데, 뭐 아까 조국 관련된 설명하실 때라든가 내용이 조금만 많고 말이 빨라진다 싶으면 발음이 이러면서 이렇게 뭉개져. 그러면서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이런 거는 좀 더 천천히 하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교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메시지는 뭔지 알겠어요. 조국이나 공정의 문제, 또 위선자가 권력을 쥐는 문제, 그래서 이치에 맞는 공정을 지켜달라. 그리고 권력자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공정의 가치를 펼쳐달라. 제 얘기는 좋아요. 좋은데 일단 이 조국 사태에도 벌써 한 3, 4년 된 얘기고, 그동안 너무 많은 그 조국과 관련된 공정 담론이 많이 소비됐어. 그래서 약간 식상해, 이 주제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가. 그게 좀 애매해요. 이게 그냥 권력을 쥔 권력자, 높은 분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번에 집권한 윤석열 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3천여 명의 전국적 선출직이고 전국적인 만 명이 넘는 후보들이 출마를 했을 텐데, 만 명이 넘는 그 출마자들에 해당되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연설의 청중이 누구냐, 그 청중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저는 예를 들면 연설 중간이라든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누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여기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연설의 청중이 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설은 그 공연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설득하는 말하기라 그랬죠. 설득하는 말하기. 근데 이제 누구냐면 대중을 설득하는 말하기예요. 그럼 설득하려면 설득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 연설을 듣고 나서 이 청중들은 무엇이 설득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심사위원 중에 김민석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본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권력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양반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 메시지로. 근데 이 연설을 듣는 다른 청중들, 일반적인 청중들은 이 연설을 듣고 뭘 해야 돼요? 연설의 목적은 설득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라고 했어요. 행동의 변화. 그럼 이 연설의 청중은 어떤 행동의 변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연설을 나중에 이렇게 뒷부분에 뭐 다 좋아요. 뭐 공정 얘기할 수도 있고 조국 얘기할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 좀 뭔가 이 청중들, 일반적인 청중들도 꼭 권력자 아니어도 이걸 듣고 뭔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좀 그런 교훈적인 어떤 설득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뭐 이를테면 공정한 후보를 뽑읍시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월 6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9표, 10표에 많은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무엇보다도 공정이라는 원칙, 공정이라는 가치에 따라서 투표합시다. 우리가 제대로 투표해야 저 위선적인 권력자들도 공정의 가치로 돌아올 것이다. 뭐라든가 그런 식으로 일반 청중들이 권력자에게 메시지 던지는 것도 좋지만, 일반 청중들이 연설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건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의 가치를 얘기하면서도 김대중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명언, 뭐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아. 워낙 많은 말을 쏟아내신 분이라 거기 중에서 뭐 하나 끄집어내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연결을 시키라는 거지. 연설의 말미에 한 문장 정도, 뭐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 뭐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김대중 찬양하고 그러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 대회의 취지가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이고, 심사위원들이 또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 심사를 할 테니까, 약간 이제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뭐 명언이나 그런 말씀이나 혹은 정치 행적 이런 데에서 뭔가 이 공정성과 연결될 만한,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가신들이 임명직 이렇게 거부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을 평생을 모신 그 가신 그룹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다고 해서 우리가 특혜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임명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가신들이 이제 거부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랬거든. 그런 식으로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엄격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지금 권력층들은 왜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느냐, 뭐라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연결시켜 주면 이 대회 취지에 맞는 그런 연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김강수림 씨 음소거 키시고 준비한 원고 읽어주세요. 자, 준비. 처음이니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준비. 저 얼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얼굴도 다 평가, 보이는 것까지 다 평가기 때문에
그, 얼굴을 평가한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 스타일, 그 제스처, 그 태도 이런 게 다 평가에 들어가니까 이제 얼굴 이렇게 반만 가리셨잖아요. 이렇게 화면 이렇게 돌려서 가운데로 나오세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얼굴 너무 옆에 있어요. 예, 옆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예, 옆으로 와 오세요. 좀 더 가운데로 화면을 그럼 카메라를 옆으로 돌리던가 의자를 옆으로 하던가. 오케이 더 화면의 중앙에 얼굴이 오게 이렇게 해주세요. 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준비된 원고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준비. 못했어요. 아 원고가 없어? 아직 원고를 못 썼어요?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제가 이따가 뭐 첨삭 요청드리면 첨삭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박정훈 씨 한번 해볼까요? 박정훈 씨 오늘 원고 준비됐습니까? 아, 저 지금 좀 이따 가능하신가요? 할게요. 지금 제가 운전 중이라서요. 오케이 좀 이따 그럼 김홍태 씨 음소거 키시고 김홍태 씨. 선생님, 자, 제가 원고. 그 오늘까지 옵저버하고 다음부터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권그린 씨 아직 원고 준비 안 됐다 그랬죠? 그리고 김윤정 씨도 아직 원고 준비 안 되셨나요? 저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비록 경선 1번은 따지 못했지만 낙선 겸 서울시 의회 앞 기후행동 연설한 거를 초안을 약간 내용을 같이 갖고 갈 수가 있어서 그거를 그걸로 낭독해도 해보시죠. 오케이. 괜찮으면은 좋습니다. 그걸로 해보시죠. 네, 어차피 잠시만 그거 좀 기다려주세요. 디벨롭해서 할 거니까. 자, 준비. 네, 저 비디오 킬 수 없나요? 왜냐면 여기 잠시 비디오 좀 제스처 같은 거 봐야 켜볼게요. 되니까. 네네. 잠시만요. 아, 네네네. 지금 좋습니다. 네, 준비 시작하시면은 해보겠습니다. 비디오 다시 꺼졌습니다. 비디오 켜주시고. 잠시만 제가 메모를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그곳을 누르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냥 원고, 네네. 네네. 원고 보시고 하세요.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 비례대표 후보이자 기후활동가인 김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별 없는 날 대행진이었죠. 일의 종류와 직급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성별이 추가됩니다. 한국 그리고 서울은 차이가 아니라 차별을 생산하는 도시입니다. 기후 날씨는 또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4월이 작년과 올해 날씨가 여름과 늦가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일시적 변동이 아닌 상시적 재앙이 될 만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마신 커피가 플라스틱 잔에 담겨 있었으며 제가 면허를 따지 않고 이용했던 대중교통료차도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었고 한 번 입고 잊어버릴 옷들을 사는 저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죄책감 없이 보아온 광고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계층의 격차에 따라서 거주하는 공간까지 극적으로 달라진 서울에서 우리는 심지어 미래 세대를 차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교정하셨나? 위험을 미래로 외주화하고 외국의 지역 공동체와 그 성원들의 삶의 권리와 건강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기후위기의 본질입니다. 그 방식으로 40년 가까이 살아온 저는 오늘 무척 부끄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사는 청중 앞에 겸손할 것을 요구받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부끄러우셨으면 합니다. 기후위기는 자본주의적 차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탐라국의 귀룬, 한양의 조공으로 맞춰졌습니다. 서울이 쓰고 있는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되어 공급됩니다. 그것을 위해 토지를 가르고 주민들이 병에 걸리고 그리고 우리는 넷플릭스를 봅니다. 기후변화라는 결과 또한 문제입니다. 1.5도가 오르면 소매를 노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작년 독일에는 폭우로 홍수가 났습니다. 저는 지인 어머니의 창문 앞에서 폭우 사진이 찍힌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미얀마는 군부 독재로 고통받는 가운데 로힝야에 산불까지 났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래 폭풍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구는 둥글지언정 편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역이 불균등한 온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삶의 밀도와 질은 더욱더 불균질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가본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의 경선을 도와준 선대위 담당자는 저희 정의당 청소년 예비당원으로 만 14세입니다. 저는 이분이 무사히 노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스페이스 X 기술이 얼마나 발달할지 그 정도로 제가 부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화성에 옮겨가지 않고 지구에 남아서 제가 그동안 만든 쓰레기들을 치울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전기를 끄고 주로 낮에 치우겠습니다. 가장 많은 전력과 자본을 소비하는 서울에서 여기 함께 있으신 시민분들께서 변화에 동참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지구는 혼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김강수림 학생, 김강수림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좋은 점은 예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이해하기 좋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살짝 안 좋은 점인가? 그거 뭐였죠? 고칠 점. 고칠 점은 약간 집중이 살짝 어려웠어. 너무 이렇게 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살짝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유환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좋을 점은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정확히 전달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좀 알 수 있었고요. 좀 고칠 점은 저는 딱히 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님 첨삭해 주시죠. 네. 혹시 교정을 좀 하셨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비례 경선을 했고 어쨌든 올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서울시 바깥에 녹색당이랑 이런 환경연합제 할 때 요청을 받고 한 이틀 정도 했었는데 생각을 아니, 좀 오래 교정, 했었고 치아 교정하셨냐고. 치아 교정하셨냐고. 치아 교정. 아니요. 치아 교정을. 근데 혀에 일단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으세요. 네, 아니요도 할 때 그냥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혀에 한번 의식적으로 힘을 주고 말하다 보면 아니야 이렇게 해서 혀 뿌리 쪽에 아무래도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많잖아요. 입 푸는 운동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먼저 찾아보시는 게 그냥 흔하게 저도 늘 방송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을 항상 풀어요. 네, 그렇게 한번 입을 좀 풀고 말씀하시면 조금 더 발음이 자연스럽게 들릴 것 같고 일단은 왜냐면 오디오로만 들으니까 이게 발음이 더 정확하게 들려요. 네, 원래 뉴스도 TV 뉴스보다 라디오 뉴스가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더 발음만 잘 들리니까 그래서 교정을 하셨나 해서 여쭤봤던 거고 일단은 평소 말할 때랑 다르게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톤이 갑자기 확 다운이 돼요. 저는 딱 연설하시기 전에 와 목소리가 되게 예쁘시고 귀에 딱딱 꽂힌다라는 느낌을 받고 연설을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와 그리고 또 중간에 뭐뭐는 또 어떻습니까? 와의 톤이 완전 달라요.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말 인사를 하는 거고 뭐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는 또 이제 감정을 좀 더 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은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잘 들렸거든요. 아무래도 오디오 측면에서 일단 발음 부분, 혀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평소 말할 때와 연설문을 읽을 때의 톤 차이 그것은 말하기가 아니라 읽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미 처리 톤도 다 일관돼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면 훨씬 더 지루하지 않고 생동감 있는 연설로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은 도입부에 오늘은 차별 없는 날 대행진이 있는 날입니다. 이건 아마 그때 연설을 그대로 하셔서 그런 걸 텐데 이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입부인데 그 도입부에 나오는 메시지는 연설의 주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딱 하고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 차별금지법 아마 행사장에서 기후변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도입부에 한 약간 얘기랑 네네. 연설 주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 뭐 그럼 이것만 나중에 잠깐 나중에 네네, 얘기하세요. 나중에 제가 기회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래서 기후 위기란 주제와 맞게끔 이제 도입부는 수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전형적인 기후 위기 연설이에요. 이 나쁜 연설이라는 게 아니야. 좋은 연설이야. 근데 기후 위기 연설로서 그냥 그 예상할 수 있는 누구나 기후 위기에 관한 연설을 하면 공부 좀 하면 그 내용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자료 찾아보고 그러면 이제 할 법한 그런 연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김윤정 씨만의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변화 얘기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잖아요. 왜냐면 걔는 자기가 엄청난 실천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 미국 갈 때 그 비행기 연료 소모 안 하겠다고 배를 타고 갔잖아요. 뭐 그런 라든가 그런 어떤 뭐 일주일 중에 금요일 하루는 스쿨 스트라이크를 해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기후변화 1인 시위를 그 몇 달을 계속 한 거야. 1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본인만의 실천, 어떤 본인만의 깨달음과 남다른 자기만의 실천.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그레타 툰베리의 어떤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건데, 뭐 김윤정 씨도 김윤정 씨 나름대로 기후변화 활동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겠죠. 뭐 다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왜 이렇게 잘 이렇게 연설을 다 들어도 김윤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김윤정이라는 아까 뭐 20년 넘게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윤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기후변화 활동가가 된 건데 원래 뭐 하던 사람이고 뭐 아까 또 정의당도 뭐 비례 출마도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도 적당히 녹여서 왜 나는 기후변화 활동가가 되었는가 그리고 기후변화 활동가가 되고 나서 나는 어떤 활동에 주력해 왔는가 이제 그런 어떤 본인만의 스토리 그게 무슨 뭐 전시하듯이 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늘어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늘어놓으면 되게 재미없는 연설이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인상적인 에피소드 그 스토리텔링 뭐 어떤 활동에 가서 누굴 만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든가 뭘 봤는데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북극곰이 빙하가 녹아서 물에 빠지고 있다라든가 거북이 뭐 목에 빨대가 많이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거 말고 뭔가 좀 김윤정 씨만이 직접 경험한 어떤 그런 기후변화 혹은 기후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 그런 게 좀 인상적으로 소개가 돼야 김윤정이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너무 올바른 얘기들, 기후변화에 관련된 옳은 얘기들이 쭉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기후변화에 관한 게 또 있어요. 노벨 평화상 타신 이후에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대통령이니까 정의당으로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대회는 또 청년 김대중 대회잖아.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부분을 조금 추가해 주시면 양념처럼 그러면 더 좋은 연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감은 마지막에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그때 종합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번엔 강진철님으로 가볼게요. 강진철님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강진철님 자, 준비 시작. 죄송한데 저 카톡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연설 뭐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근데 1차 때. 그거 이후로 이제 주제를 아예 바꿔서 지금 오케이. 네, 하고 있어서 네. 아직 그다음에 바꾼 이후에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네네. 그 서론 부분도 앞부분도 조금 더? 오케이. 그러면 김유한님 음소거 키시고 김유한님 준비된 원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준비. 음소거 키시고 준비 시작.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된 정상회담으로 손꼽힙니다. 이 의미는 지금 현재 21세기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한 국가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국과 북한을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한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올까라는 질문을 던져주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은 아니다. 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ICBM과 같은 주력적인 미사일들을 개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처럼 모든 비용을 국방부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쟁으로부터 폐허가 된 나라에서 현재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두 나라의 현황들과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한반도에는 언제 봄이 찾아올까요? 솔직히 그건 북한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언제나 북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핵 개발, ICBM 발사 등 군사력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유엔 안보리 체제와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한테 평화 뉴딜 정책, 통일부 예산안 1조 4,998억이라는 예산안 편성 등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생긴 문제점은 우리나라 젊은 세대, 즉 MZ세대들한테 이러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북한한테 투자를 하면 우리보다 북한이 먼저라는 말이냐,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계속해서 한국만 우호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분열이 더 심해진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상황은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 상기됩니다. 이 정책은 1970년대 서독의 동방 정책에 기초하고 있으며 북한을 개방체제로 전환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평화 후통일을 위해 화해와 협력 등을 강조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3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력 도발 불용, 흡수 통일 반대, 평화 협력 및 교류 추진, 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 함께 협력과 교류를 하되 만약 북한이 무력 도발하게 될 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또한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제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제점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면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한미 관계가 원활히 소통을 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부통령 시절부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 불명을 계속해서 표명해 왔습니다. 북한의 민감해하는 대북 제재 또한 강경한 입장 표명을 해놓았고 지금은 현직 미국 대통령을 들어오자 미국과 북한의 사이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관계는 굉장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한미 관계가 흐트러지면 한반도의 평화는 바라볼 수도 없고 오히려 한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만 바라보고 한미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될 시 한국은 국제사회에 나갈 때마다 미국의 영향을 쉽게 받아 우리의 주장을 내펼칠 수 없게 되고 주한미군까지 철수하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최대 강국이므로 한국한테는 최고의 지지자이자 동맹국입니다. 남북미의 관계를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와 약속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아주 크나큰 역사를 하나 써내려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마주 앉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서로 좋은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한테는 최고로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주장을 해 결과는 결렬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공은 다시 한국한테로 몰려왔습니다. 이렇듯이 대화와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볼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한국이 가운데 있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루어집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는 곧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와야지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이상 북한의 미사일에 있어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고 북한이 진정한 한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가 와야지 우리 민족의 기나긴 가슴 아픈 여정이 종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민족은 결국 다시 한민족으로 뭉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이 굳건히 대한민국을 지켜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게 된 계기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적 가치는 우리가 실현해야 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서로 주적이지만 역사적으로 피와 땀을 함께 쏟으며 이 나라를 지킨 역사적 가치를 기억을 하면서 한반도가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굳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 세대는 남한과 북한 이 두 나라들로 기억을 하지 않고 통일 한국이라는 한 단어로 배우게끔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적 가치는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님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일단 목소리가 차분하셔서 되게 듣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관련 얘기라든지 뭐 남북 정상회담 아니면 남북 간의 관계랑 이제 한미일까지 얘기나 아니면 그 이후 결과 뭐 유라시아 대륙에 관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런 거 되게 풍부하고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우리가 같이 뭐 남과 북한이 같이 소통을 해서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은 한미일까지 전체적으로 한국, 미국, 북한까지 전체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대로 된 아직 또 어디로 방향성을 잡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네, 그다음에 김홍태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 좋은 점은 목소리 자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되게 집중하기에 적합한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단점, 뭐 좀 더 개선해야 될 점은 그 전체적인 문장 자체가 무언가 기승전결에 따라서 나오기보다는 약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장들이 연결되는 느낌이라 사실 집중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톤 자체가 좀 더 다채로웠으면 좀 더 뭐랄까 집중하기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최아리 캐스터님 첨삭해 주시죠. 일단 김윤한님은 뭐 일단 좀 평소에 말하기나 어떤 강의를 하신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말씀을 잘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김윤아님이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 이유가 그 동기가 뭘까라는 좀 의문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엄청 풍부해요. 엄청 풍부한데 뭔가 사실을 나열하는 느낌이 든다. 예, 되게 잘 정돈된 자료를 나열해주는 어떤 강의를 듣는 느낌이 들지 이게 청중에게 뭔가 와닿고 일깨워주고 그런 목표를 주고 제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 반문을 만약에 해본다면 글쎄요라고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톤이 일관되고 뭐 되게 좋은데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혓바닥을 날름거리시더라고요. 혓바닥으로 입술을 이렇게 훑고 하시는 습관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런 좀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정돈된 모습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아무튼간에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겼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일단 처음으로 지금까지 연설하신 분 중에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을 하셔서 참 좋았습니다. 이때 취지에 맞게. 근데 이제 그 주제가 뭐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니까 뭐 피해갈 수는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연설이 갑자기 서론이 없이 본론이 툭 튀어나왔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뭐 남북관계 한반도 이렇게 첫 문장만 다시 읽어보실래요? 아까 김요한 씨 첫 문장만 다시 읽어보세요. 첫 문장. 네, 잠시만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된 정상회담을 손꼽힌다. 자, 이게부터 잘못된 거죠.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건 본론이죠, 본론. 본론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근데 서론은 그게 아니라
이 연설을 내가 왜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사실 그런, 왜냐면 청중은 김요한 씨를 모르잖아요. 김요한 씨가 누군지 전혀 아무 정보가 없이 이 연설을 듣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김요한 씨가 BTS야. 그러면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러면 전 세계 누구나 다 김요한 씨를 알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일단 당연히 청중들한테 자기를 간단히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뭐 예를 들면 30대 평범한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정치학을 뭐 당국 관계에 관심 있는 뭐 무슨 직장인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들어가야지. 자기소개 없이 바로 그냥 남북 정상회 담은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단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문어체 이렇게 연설은 기본적으로 격식은 갖춰지지만 기본적으로 구어체거든요. 청중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약간 문어체식으로 써서 그냥 읽는 느낌. 예를 들면 뭐뭐 할시, 뭐뭐 할시. 친구랑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누구야? 뭐뭐 할시. 너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하잖아요. 야 우리 뭐뭐 하면 너 시간 공강이라 시간 나면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지. 기본적으로 연설은 구어체로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명백하게 문어체 표현은 구어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본인에 대한 소개가 없고 내가 왜 이 주제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에 왜 꽂혔는지 왜 수많은 연설 주제 중에 하필이면 이 주제를 연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 그거 앞부분에 보강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반론 수용이 없어요. 반론 수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청년들 통일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아니요. 내가 왜요? 통일 싫은데요. 통일하면 거지들이 막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들 생각한다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여론조사 돌려봐도 통일 찬성반대 돌려보면 별로 찬성 높지 않거든요. 그게 상식인데 요한 씨는 지금 여전히 한민족은 이렇게 하나의 하나로 다시 뭉쳐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이렇게 후손들은 청년 이렇게 한민족을 하나로 이렇게 다시 뭐 여기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전히 통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론에 대해서 반론을 수용하고 재반박하는 과정이 나와줘야죠. 그래야 이 연설을 딱 들었을 때 뭐야 쟤 통일하자는 애야? 요즘 세상에 저런 애도 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나는 싫은데? 나는 통일하면은 우리 경제 어려워질 것 같고 나한테 뭔가 불이익 올 것 같은데 나한테 괜히 세금 내라 그럴 것 같은데 굳이 내가 통일을 왜 찬성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청년들한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통일해도 너한테 좋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네가 생각하는 불이익은 단편적인 생각이야 라든가 뭔가 그런 네가 하는 말이 네가 하는 걱정이 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통일을 해야 돼 라고 설명하는 반론 수용과 재반박 이 과정이 들어가야 그래야 균형 잡힌 연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도덕적인 당위처럼 무조건 한반도는 다시 하나가 돼야 되고 뭐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에 나서야 되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좋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김유한 씨에 대한 자기소개 그리고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반론 수용 나는 왜 이걸 이렇게 하겠다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라는 반론 수용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대안 제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청중들이 뭘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통일 뭐 당장 내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통일에 내가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지? 뭘 해야 되지? 남북관계 지금 다 막혀 있는데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연설을 듣는 청중들이 이 연설을 듣고 도대체 조금이라도 어떤 평화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이런 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탈북자들에게라도 좀 따뜻한 시선을 주자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국내에서 받는 차별을 우리 스스로 개선을 하자라든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자라든가 뭐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이제 그런 대안 제시까지 좀 포함을 시켜주면 좋은 연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시간을 고려할 때 또 너무 분량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런 내용을 다 넣으려면 기존 내용을 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좀 연설을 좀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김대중 얘기한 거 좋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박정훈 씨 지금은 혹시 가능하신가요? 박정훈 씨 지금은 혹시 연설 발표 가능하신가요? 아직 이 다음에 오케이 좀 가능할 것 있다. 같습니다. 그다음에 송소령 씨 혹시 원고 준비되셨나요? 송소령 씨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주시고 아직 안 된 모양이네요. 그럼 조연우 씨, 네, 음성을 키시고 준비됐습니다. 네네 그럼 조연우 씨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어서 말을 하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대학생위원회 최준춘 장애인 조여름입니다. 저는 온몸에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희귀난치병, 근육병을 앓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전망선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 광역비례대표 후보에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장애인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삶이 편해지면 비장애인의 삶도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재임 시절 장애인 복지 발전 무기력 계획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 초석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최준춘 장애인은 여전히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도움 없이는 단 한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가족에게 힘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주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있어도 활동 지원사의 전문성 부재와 낮은 서비스 질로 인해 중증 장애인을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변해야 하는 장애물은 또 있습니다. 우리는 통학을 하거나 출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에 달하는 장애인 콘텐츠 대기 시간으로 인해 지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하철 차량이 인파가 많아 지하철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전층 장애인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정치권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벌어진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시민을 본으로 잡고 시혈의 자세의 불편을 야기하는 비문면적인 시위라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장애인이 편한 세상을 만드는데 미함은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정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는 당사자 정치가 정체성 정치에 매몰되지 않는 포인트를 되게 잘 짚은 연설로 좋게 들었고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부분이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를 물어보시는데 당신과 연대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감상을 불러낼 수 있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좋았던 것이 이번에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보편적인 인권의식 있는 시민들은 다 불편했는데 그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을 넘어서는 어떤 발언들을 전략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준혁 우리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말이 소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 어떤 정당을 정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도 뭐 진보나 공정 같은 말이 고갈되는 지점에 있어서 최근에 그 해당 이준석 대표가 어떤 혐오로 공정으로 자기를 포지셔닝했던 사람이 혐오 발언까지 가는 그 과정도 인용될 만한 최근의 이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근의 맥락과 장애인 당사자 정치와 어떤 보편성이라는 삼각구도를 굉장히 잘 끌어낸 연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완할 점은 저로서는 딱히 뭐 생각나는 게 없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송소룡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송소룡 씨? 아직도 이동 중이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혜림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깊이 공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 비장애인들이. 근데 그런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한 그런 부분이 되게 제가 공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질문이 마지막에 있는 질문 굉장히 좋았는데 중간중간에도 약간 질문을 넣어서 관객하고 소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아리 캐스터님 첨삭해 주시죠. 그 어떤 글의 짜임이나 어떤 최근 이슈들도 좀 잘 배겨져 있고 좀 대체로 탄탄한 연설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난번 첨삭 때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강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초반부에 그러니까 굳이 못 뽑자면은 글의 어떤 순서나 그 길이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하자면 초반부에 어떤 묘사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현재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짧게 툭
치고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어떤 강렬한 의지를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신체적인 그런 결함을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제가 장애인 복지 개선이라는 어떤 과제를 안고 나온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래서 개선돼서 어떤 좋았던 점들은 없었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직접 겪어보지 못해서 모르거든요. 그런데 뭐 개선이 되어서 어떤 사소한 변화지만 크게 좋았던 점들도 얘기해주면, 아, 우리는 되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애인분들이 겪을 때는 큰 변화구나 라고 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비언어적인 요소 어떤 톤이나 포즈로 전환을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단어 선택을 조금 강하게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온 거다라는 거를 전반적으로 초입에 좀 더 강하게 딱 강렬하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지난번에 첨삭드린 내용을 잘 반영을 해서 질문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자연스럽게 언급한 점도 좋았고, 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장애인 혐오 발언, 이제 그 부분을 짚은 것도 좋았어요. 이렇게 현안과 연결시키니까 연설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좀 반론 수용과 그에 따른 재반박 대안 제시 이런 게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장애인들 힘든 거 알았는데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출근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출근길을 막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 정책 결정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을 끼치는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 결국 이준석 그 대표의 어떤 발언에 그 혐오적인 표현을 빼고 핵심만 추리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건지. 예를 들면 정말 죄송하다.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뭐 이동 출퇴근길에 뭐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그 사과드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장애인들에게 누가 뭐 관심이나 가지겠느냐라든가, 아니면 20년 전부터 똑같은 주장을 해왔는데 전혀 정책이 예산 변화가 없지 않느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더 우리가 장애인이 이렇게 그 장애인이 편안한 사회가 우리 모두가 편안한 사회가 되는 뭐 과정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그 반론을 소개해주고 그 반론에 대해 적절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해줘야 조금 더 친절하고 균형 잡힌 연설이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저는 뒷부분에 그래서 나는 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 앞에 뭐 비례대표 경선에도 출마하셨다는 얘기 했잖아요.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선 때, 본선 때 이미 시점이 지나가서 그때는 이미 후보가 결정돼 있을 수도 있고 뭐 낙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례대표 명부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에 맞게끔 연설 내용을 수정해서 나는 이 경선에 도전했는데 뭐 아쉽지만 뭐 이번에 낙선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는 계속 도전할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그 이렇게 그 명부에 들어가서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니 그 산소호흡기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 몸인데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가능하겠어? 라는 이제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너무 뭐 냉정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게 뭐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어떤 래퍼가 없는 사람 보기에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 문장으로라도 반론 수용. 뭐 그런 걱정하실 수 있다. 내가 뭐 사실 일반인도 하기 힘든 정치인 그 생활을 이렇게 중증장애인이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그런 어떤 반론 수용과 대안 제시, 재반박,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되면 뭐 욕심이지만 조금 더 좋은 연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번에 조금 더 그런 점은 뭐 고려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정훈 씨, 이제는 가능하신가요? 박정훈 씨, 음소거 키시고.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준비 시작. 잠시만요. 네, 시작하시죠. 네, 원고 띄우고 계시는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현재는 새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학력 하층민 청년가장 박정훈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틀을 마련하셨던 사회안전망의 수혜자로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F 이후 무한경제 시대에 돌입하며 경제는 점점 회복되었지만 나고자 하는 각자 도생되고 경제성장의 낙수 효과에 기대어 내 삶은 팔자라 생각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성간과 팬데믹으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청년들은 살기 힘들어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당을 지지하는 시대 속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며 한 말씀 올립니다. 우리는 이제껏 패자부활전은 전혀 없었고 대를 이어 빈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던 개처에서 욕 나오는 시대는 물 건너갔고 철저히 등급이 나누어진 능력주의의 포갑사회, 부모의 등급이 자식의 등급이 되는 사회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니즈를 이용하여 각계각층의 요구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성행하고 민주화와 법치주의의 기본 조건인 정직, 신뢰, 법의 원칙의 가치가 경시되며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 절멸의 정치만 일삼고 있는 시국 속에 콘크리트 지칭하는 팬덤을 무기로 삼아 민심이라는 탈을 쓴 권력이 전횡을 부리는 중우정치만 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갈을 가지게 되면 보수화돼서 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서민들이 더 많아져야 진보화되는 것입니까? 다수든 소수든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천착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는 진정한 진보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좌우를 아우르는 균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상생할 수 있고 화해와 화합으로 이끌었던 김대중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이후 시혜적으로 베푸는 복지의 수준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보장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저는 수혜자로서 5식구를 먹여 살리는 가장으로 현재는 250만 원을 벌지만 중위소득 50% 이하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매달 25만 원의 월세 지원과 1년에 한 번 초등학생 아이의 교육비 지원으로 30만 원씩 60만 원을 받습니다. 급여 250만 원과 월세 지원 25만 원, 총 275만 원으로 5식구가 생활합니다. 선별적 복지로서 기본소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능력이 그러니 그렇게 까지러 나온 네가 책임져야지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빨리 가족 구성원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많은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을 갈망해왔고 실현했을 뿐입니다. 요새 같은 물가 상승세는 더 빠듯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 해오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 내 동생들은 어떻습니까? 5년째 OECD 자살률 1위, 10대에서 40대 MZ세대 자살률 인구가 10만 명당 83명, 노년층의 주된 이유였던 경제적 어려움이 청년층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회. 국민의 5% 300만 명이 빈곤층인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혹자는 제공을 맞벌이로 벌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자, 초등학생 아이들은 둘째치고 막내 어린이집 보내고 그 사이에 40대 경력달자 아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토바이를 못 타도 배달앱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그 불행은 대를 이어 고착화됩니다. 그 불행이 고착화되면 불구가 되거나 또다시 한부모 가장이 됩니다. 또한 그 아이들의 정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그 현상이 장애를 가진 부모를 돕던 대견했던 아이가 결핍된 정서로 인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말로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틀을 마련하신 지 24년이 지난 오늘 이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의 결핍된 마음까지 잘 챙기고 있는지 국회에 계신 분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제발 민생을 깊이 살피시고 취약계층 아이들의 마음 깊이 구멍난 정서와 결핍을 보듬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진철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너무 우선 잘 들었고요. 되게 개인의 생애에 관련된 경험이 녹아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 있으면서 인상적이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사례와 어떤 정책적인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달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 예, 부족한 점은 또 딱히 못 느꼈는데 이제
뭐 연습이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조금 더 뭐 강하게 힘을 줄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주거나 뭐 그 정도만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주우리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주우리 씨, 얘기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럼 권그린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점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자신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정말 좋았고요. 고칠 점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연설은 잘 들었는데, 뭐, 복지 지원을 더 해달라는 건지, 그런 게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아리 캐스터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일단은 주제 자체가 좀 진실로 좀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고 좋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청중이 생각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 빠르신데 특히 그 숫자를 연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일부러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고 특히 숫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곱씹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진짜 이런 지원을 받는데 이게 적거구나 부족한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구나 훨씬 더 좀 설득이 될 것 같고 후반부에도 이제 자기소개 좀 나열을 하셨는데 잘 못 들었어요. 되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주제 자체는 워낙에 좀 태아이 아빠시고 나오신 어떤 동기 자체도 납득이 됐지만 전체적인 말의 속도만 약간 좀 조정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문장이 너무 빠르죠.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근데 제가 박정훈 씨 연설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박정훈 씨는 이제 굉장히 단골 요즘 출전자가 되셨는데 지난번 1차 청년 연설대전 때도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 때도 나오셨고 뭐 그리고 이미 또 실제 정치 무대에서도 몇 번 인상적인 연설을 하신 경력이 있는 이제 연설의 거의 달인급 이렇게 참가자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설 되게 좋았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속도가 빠르고 문장이 너무 길고 그리고 주어 앞에 수식이 너무 많아요. 주어 앞에 수식이 너무 많아서 그걸 이렇게 듣고 있기가 따라가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들으면 좋은 얘기인 건 알겠어. 글로 써놓으면은 되게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그걸 아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맥락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중에게 약간 불친절한 연설이다.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거는 박정훈 씨의 그 오랜 특징이야. 그동안 연설해 오신 걸 좀 보면. 근데 또 그게 랩처럼 쏟아내는 그런 어떤 멘트 속에 또 뭔가 쉽게 버리기 힘든 또 진정성이 있어. 또 본인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하면서 하면서 뭐가 있다 하면서 듣게 되는 이제 그게 이제 박정훈 씨 연설의 굉장히 큰 강점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평가도 많이 받으셨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리고 뭐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부모의 결핍을 가진 아이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말로 아니면 뭐 이런 표현이 뭐예요?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은혜 씨. 아니 그럼 이은혜라고 얘기를 해주던가.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이은혜 씨 얘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짚어주던가. 어쨌든 좀 그런 면에서 나는 이은혜 씨 사건 자체는 알지만 그분이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 청중들은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다가 다음 얘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쉽게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 조금 아쉬운 게 나는 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해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이제 연설 마무리해서 되게 좋잖아요. 아까 조현우 씨도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셨고 저는 그 정훈 씨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뭐 이런저런 그 직접 유세 현장에서 연설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뭐 출마도 하셨던 걸로 이번 지방선거에 알고 있는데 뭐 그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와 상관없이 어쨌든 나는 이런 세상을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뭐 배달하고 운전하고 새 아이의 아빠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걸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힘든 와중에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 연설도 하고 출마도 감행을 해봤다. 출마는 아니죠. 원래 청년 대변인이 거기 나갔었던 거죠. 오디션에도 나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느냐? 이게 단순히 뭐 정치인들한테 집권자들한테 나 같은 사람 얘기 듣고 좋은 세상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연설은 항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왕한테 상소문 쓰는 게 아니잖아요. 대중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중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설을 듣는 청중들,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짚어주시면 결론 부분에 굉장히 좋은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연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 아직 발표 안 하신 분 이혜림 씨 음소거 키시고 지난번에 그 한번 하셨죠. 자 다시 듣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쓰레기 연설을 하게 될 이혜림입니다. 쓰레기 같은 연설이 아니라 쓰레기에 대한 연설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비닐부터 시작해 구멍난 고무장갑, 우유값, 음식물 쓰레기 같은 각종 쓰레기를 매일 배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사용하던 멀티탭이 고장났습니다. 무심코 버리려는데 어디로 버려야 할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멀티탭을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재활용일까요? 일반 쓰레기일까요? 네, 정답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만약 멀티탭을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려면 이렇게 전부 분해해서 버려야 합니다.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버리고 전선 안에 들어가 있는 구리는 고철 중 가장 값진 재활용품이니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런 해체 작업 없이 그냥 재활용으로 버렸다면 이 멀티탭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재활용 선별장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선별장의 모습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악취로 인하여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버리는 건지 알 수 없는 썩은 음식물들이 담긴 용기들이 넘쳐났습니다. 그중 가장 의아했던 것은 우리가 나름 재활용했던 것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몇 가지 쓰레기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프링 노트입니다. 이렇게 철사와 종이가 분리되지 않은 스프링 노트는 재활용하지 못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는 새로운 쓰레기를 계속 나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를 일일이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 쓴 치약통입니다. 치약통처럼 겉과 속이 다른 튜브형 플라스틱은 사실상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리사이클링 마크 아래 영어로 other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마크는 제품을 복합 재질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멀티탭을 보았습니다. 멀티탭 해체가 어렵다면 이러한 소형 전자제품은 전선을 재활용하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재활용될 줄 알았던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고 조금만 신경 쓰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잘 되어야만 소각이나 매립된 쓰레기 양은 줄어들고 질 좋은 재활용품은 새로운 자원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넘치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한 일부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개발도상국에 버리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버린 쓰레기산에서 쓰레기를 장난감 삼아 쓰레기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분리수거라는 작은 실천이 여느 때보다 반드시 필요한 요즘입니다. 저 역시 가게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닐 포장지를 종이 포장지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의 핵심은 쓰레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일회용품으로 덕지덕지 감싸져 있는 물건을 팔면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쓰레기도 구매해야 합니다. 기업은 생산 단계에서 포장재를 줄이고 재활용이 잘 되는 물건들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예를 들면 멀티탭, 이어폰, 충전기 같은 전선 안에 구리가 들어간 소형 전자제품 수거함을 만들거나 건전지나 보조 배터리 같은 리튬 쓰레기통을 늘려야 합니다. 저와 함께 정부의 정책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기업의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은 채찍질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을 갖고 보고 들을 귀를 갖고 들으면 자연 만물인 새, 짐승, 나무 모든 것들이 인간 때문에 죽어가는 게 보일 것이고 들릴 것이다.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안 쓸 순 없겠지만 잘 버릴 순 있습니다. 쓰레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눈앞에서 감춰질 뿐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강수림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은 그 집중이 확 잘 되게 이렇게 잘 끊어서 딱딱 포인트만 얘기했던 것이랑요. 그리고 약간 자료 같은 걸 준비하셔서 한눈에 보기 쉽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좋은 점이고요. 단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준혁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일단 역시 가장 좋은 장점은 이제 목소리 타고나신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역시 예시를 들어가지고 직접 그걸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정말 이거는 확실히 눈에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단점은 솔직히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유일하게 있는 게 그나마 시민들이 분리수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관심이 그렇게 적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유인을 할 만한 뭐 그게 있나 싶긴 한데 그거는 사실 정말 구체적으로 어렵게 생각해야지 나오는 거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연설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최아리 캐스터님 코멘트 해주시죠. 네, 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역시 시각적인 효과를 잘 사용하셨다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띄었고요. 딱히 흠을 잡을 게 없긴 하지만 그 소품 활용 묘사를 2번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지. 왜냐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탭 해제하는 거 고되다. 그리고 멀티탭 해제하는 거 오래 걸린다. 번거롭다. 그 번거로운 과정을 말을 하면서 이렇게 멀티탭을 해제하는 과정이 힘들다. 근데 이게 시간에 어떤 제약이 있다면 그 멀티탭 해제하는 과정을 이렇게 딱딱딱 붙여서 오셨잖아요. 여러 개로. 그러지 말고 오히려 말과 같이 멀티탭을 해체하는 과정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두 번째 이제 재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를 오히려 붙여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은 이런 쓰레기 더미들이 재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라고 반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굳이 뭐 연기 요소를 조금 더해보자면 워낙에 완성도가 높은 연설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첨삭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혜림 씨 연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몇 번 혜림 씨 연설을 첨삭을 해보니까 이 초기 완성도가 되게 높아. 그러니까 진도가 빠른 거죠.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원고도 다 못 만들고 오버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완성된 연설을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연설을 고쳐가지고 이제 점점 완성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좀 뒤로 가면 약간 평범해지는 그런 이렇게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첨삭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대회를 한다면 혜림 씨 굉장히 유리하죠. 굉장히 지금 완성도를 높여놨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계속 따라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조금 더 재밌게, 조금 더 어떤 인상적인 포인트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멀티탭이라든가 뭐 그런 소품을 이용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그 소품을 활용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아까 이렇게 이 큰 판때기를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그러지 말고 그냥 화면에 갖다 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버려도 돼요. 이렇게 통으로. 왜냐면 어쨌든 지금은 그 순간에는 화면을 이걸 보여주는 게 목표니까 차라리 이렇게 화면 앞에 갖다 대서 그냥 그게 그냥 화면을 가득 차게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물론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갖고 와서 이렇게 들어 보인다든가. 어쨌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연설에서 또 포인트 중에 재밌는 거는 특히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론 부분에서. 기업이 애초에 일회용품을 덕지덕지 붙여갖고 팔면 소비자들은 쓰레기를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기업들이 거저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그 쓰레기 없는, 예를 들면 뭐 투명하고 이렇게 요즘 물통 좀 쓰시는데 우리 최아리 캐스터도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3다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써 있는 물통 많이 팔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친환경 제품을 이렇게 우리도 뭐 이렇게 사는 뭐 소비자 운동을 하자라든가, 또 정부도 그렇게 불필요하게 어떤 일회용 어떤 포장지를 덕지덕지 그 만든 상품에 대해서 뭐 세금을 뭐 더 물린다든가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건 좋은데, 기업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그게 이제 다 있겠죠. 아마 지금 이미 정부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점들을 같이 고려를 해주시고, 어쨌든 연설은 일단 청중을 설득하는 거니까 청중의 입장에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그 개인의 역할 부분이겠죠.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이 연설을 듣고 이거 하나라도 해보자, 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멀티탭 같은 거 버릴 때 이거 플라스틱이니까 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이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이걸 버릴 때는 어디를 찾아가서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든가. 사실 저만 해도 잘 모르거든요. 저만 해도 그 옛날 다 쓴 핸드폰 안 버리고 그냥 어디 서랍에 처박아 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뭐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쌓아두고 있는 것들, 뭐 건전지 이런 거, 뭐 아이스팩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냉장고에 쌓아놓고 있는 거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유익한 정보를 좀 주시면, 그러면 연설을 들었을 때 끝나고 나면 뭐가 많이 남았다, 뭔가 많이 배웠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내용 조금 고민을 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허율 씨 들어오셨습니다. 허율 씨 준비되셨나요?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허율 씨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용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허율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 청년이 아닙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존경하는 많은 선배님들께서는 청년이시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청소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청소년 연설대전이 아닌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해서 그분의 행동하는 양심을 배우고 싶어서 나왔을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년 김대중 연설대전에 나온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께 청소년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11일 국회에서 16세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제 청소년들도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변화와 개혁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정당 밖에서 예비당원 협의체를 조직하여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해 변화를 실현하는 기득권 분들과 싸워왔지만 정당 가입 연령이 하향되며 이제 정당 내에서 직접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 참여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피선거권 연령까지 하향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출마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시 만 19세 출마자인 모 후보와 서울시의 만 18세 출마자 모 후보까지 이들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청소년 정치인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아직 청소년 출마자들에게는 넘어야만 하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청소년 출마자들에겐 막대한 선거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은 청소년 출마자들 입장에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당 내에 청소년 출마자들을 돕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선거권이 하향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현실은 청소년 출마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학교나 사회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그닥 반갑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밝혀지면 교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젊은 학생들이 무슨 정치를 하냐며 그 시간에 국영수 하나라도 더해서 대학 가라는 말도 하시고요. 그렇지만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지 하시는 그렇지만 청소년은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유럽의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 그 두 나라는 마크롱과 메르켈이라는 위대한 두 정치 지도자를 배출한 국가입니다. 마크롱은 30대의 대통령이 되어 프랑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메르켈은 19살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하여 최장수 총리에까지 오른 정치 지도자입니다. 만약 이 두 국가가 닫힌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메르켈과 마크롱은 마크롱.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국가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입니다. 이젠 대한민국도 편견과 색안경을 벗고 더욱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화합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청소년도 이 사회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청소년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연우 씨 음소거 잠깐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문장이 천천했던 게 좋았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장이 좀 길어서 단문으로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현숙 씨 혹시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박현숙 씨? 네, 아직 이동 중이신 것 같네요. 그럼 송소령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내용이 신선해서 좋았고요. 예. 이제 표현 같은 걸 이제 조금 강한 어조로 말했으면 더 신뢰성 있게 들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우리 최아리 캐스터님 코멘트 해주시죠. 음소거 키시고.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거 예선전을 또 온라인으로 하나요, 혹시? 네, 예선까지는 온라인으로 하고 본선은 오프라인. 이 화면을 일단 이렇게 아래로 보고 계셔가지고 막 텅 가려져 있고 그래서 예선전에 화면을 좀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의상을 아예 그냥 교복 입고 나오시면 안 되나요? 이게 청년 연설 대전이지만 교복을 입고 나오면 이제 고등학생인 게 딱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용을 굳이 좀 수정을 해보자면 그냥 제가 좀 간략한 말하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최근 저와 같은 청소년 출마를 하신 건 아니죠? 네. 관심을 가져달라 그랬잖아요. 최근에 이제 청소년 출마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넘어야 할 허들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허들을 더부터 넘어보고자 나왔습니다. 하면서 나오게 된 동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좀 해주셔도 흡입력이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일단은 얼굴 너무 이렇게 들이대고 하지 마시고 약간 얼굴은 이제 아시겠죠? 딱 화면의 가운데, 그러니까 약간 거치대 같은 게 필요해요. 산발이 같은 거 하나 준비해서 핸드폰 놓고 딱 가운데 위에 헤드룸이라고 하죠. 머리 위에도 조금 룸이 비어야 되고 그리고 밑으로도 약간 좀 이게 나와야 돼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화면의 딱 가운데 자기 얼굴이 오게끔 이렇게 카메라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크롱 얘기는 뭐 좋은데 최근에 마크롱이 재선했잖아요. 이왕이면 연설할 때 마크롱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최근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재선한 대통령이 나온 거야. 프랑스도 우리처럼 5년, 근데 우리는 5년 단임제잖아요. 근데 걔네는 5년 중임제예요. 그래서 5년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대통령 한 번 하면 인기가 막 떨어져가지고 재선에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바꾼 이후에. 그랬는데 마크롱이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을 한 거야. 물론 이제 이렇게 상대 후보가 워낙 뭐 더 최악이라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점도 잠깐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화합의 정신을 이야기했다라고 살짝 걸치고 넘어갔는데 약간 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얘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화합의 정신을 얘기했다라는 게 이 맞는 정확한 인용인가? 뭐 많은 얘기가 있고 청소년의 역할이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청년의 역할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 화합의 정신을 얘기한 건 예를 들면 동서 지역 갈등이나 남북 갈등 뭐 이런 측면에서 하신 얘기일 텐데 청소년 정치 참여를 강조하면서 굳이 그 메시지를 갖다 붙이는 게 너무 그냥 김대중 연설대전이니까 뭔가 한마디 써야 돼서 억지로 찾아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그 워딩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고, 뭐 저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왜 허율이라는 사람은 이 주제를 청소년 정치에 관한 주제를 연설을 하는 거지? 이게 좀 참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청소년인 건 알겠어. 그리고 이제 청소년 정당 밖에서 당원 뭐 협의회나 이런 활동을 했던 청소년들이 있었던 것도 알겠어. 그리고 청소년들의 허들이 여전히 있는 것도 알겠고. 근데 허율은 왜 이 연설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왜 관심이 청소년한테 정치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뭘 하려고 하길래, 혹은 나는 앞으로 뭘 하겠다. 내가 지금 다른 친구들처럼 이렇게 출마는 못하지만 아직 나이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허들이 먼저 나선 친구들을 보니까 이런 거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함께 노력하자라든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 부분이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마무리가 될 텐데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허율이라는 사람이 뭘 하겠다라는 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추가를 해주시면 좋은 연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하신 분 중에 아직 안 하신 분 있나요? 오늘 연설하려고 원고를 준비하셨는데 아직 안 했다. 그런 분 있으니까 김철규 씨는 그냥 참관하러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주우리 씨, 예. 그리고 주우리 씨 원고 되셨나요? 주우리 씨 오늘 원고 준비되셨나요? 안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분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원고 준비했는데 안 하신 분은 없죠. 박현숙 씨 혹시 준비되셨나요? 지금 할 수 있나요? 박현숙 씨.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참석에 관한 종합적인 소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연설해 주신 순서대로 이준혁 씨? 소리 없이 나갔나? 있군요. 이준혁 씨 소감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은 급하게 작성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상 처음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되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확실히 굉장히 급하게 만든 거니까 이 정도는 너무 아직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잘 봐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첨삭할 거리에 대해서도 저도 작성을 하면서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외를 시키고 첨삭을 받으면 바로바로 이제 더 잘하는 생각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 특히 이제 그 기자님이랑 이제 기상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더 번뜩번뜩 들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흔들리는 거는 이제 제가 침대 위에서 했어가지고 침대 위에서 풀꽃이 없어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바리를 든다든지 고정된 자리에서 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강진철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원고를 준비 못해서 첨삭을 못 받은 게 굉장히 아쉬운데 지난번보다 다들 많이 이렇게 진일보하신 것 같아서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저도 준비를 해야 될지 역시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첨삭해주신 최아리 캐스터님, 임봉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강수림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일단 영광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광수님 씨. 근데 실제로 나중에 예선 연설하실 때도 마스크 쓰고 하실 거예요? 집에 계시잖아요. 집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네, 저도 벗고 싶은데 못 벗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뭐 많이 아픈 건 아니죠? 뭐 증상이 심한 건 아니죠? 네, 이번에 네, 괜찮아요. 몸조리 잘 하시고 빨리 나으세요. 우리 그다음에 김유한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뭐 저희 원고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 거 좀 어떤 것을 고쳐야 될지 파악하는 시간이어서 좀 좋았고요. 또 이렇게 전문가들을 이렇게 면대면에서 이렇게 한 줌으로 통해서 하는 건 처음이어서 뭐 또 색다른 경험이어서 네, 좋은 경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조연우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평소에 페어리 기상 캐스터에 날씨를 자주 보고 있는데요. 페어리 기상 캐스터에게 찬사를 받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분들의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허율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저번에 윤봉기 기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화면 잘 맞추는 거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화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전등 없어? 전등? 그걸 제가 해봤는데도 이게 약간 이 공간에서는 약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전등을 카메라 뒤에 놓고 내 얼굴을 향해서 이렇게 비추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춰지잖아요, 이렇게. 그게 안 되나? 어쨌든 한번 좀 그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나만의 얘기를 하라 그러셨었는데 아직 그렇죠. 제 생각에는 연설문이 완성이 다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화면 이거 문제하고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박정훈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가능하신가요? 네, 오늘 잘 들었고요. 확실히 첨삭을 할 때마다 많이 보는 게 보이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첨삭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 주제가 꼭 이렇게 방금 전에 허율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한 주제를 정하고 그걸 다 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제를 다시 바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림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번이 3번째 연설대회 출전인데요. 제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서 첫 번째, 2번째 영상을 안 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좀 민망함을 무릅쓰고 영상을 봤는데 제 부족함이 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딕션이나 목소리 톤 같은 게. 그래서 이걸 보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본 영상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현숙 씨, 송소령 씨 여전히 얘기 어려우신가요? 자, 그러면 김홍태 씨, 송소령 씨 오늘 소감 얘기해 주세요. 송소령 씨부터. 네. 오늘 이제 처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빨리 이제 청년 김대중에 관련하여 첨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숙 씨도 지금 화면 키셨는데 오늘 들으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소감. 박현숙 씨.
음소거 키시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발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다음 첨삭 기간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홍태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지금 계속 참 옵저버만 하고 아직 그 연설문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관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어떤 게 좋은 스피치고 어떤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게 점점 구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단순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다음 첨삭 때는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스피치의 노하우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잡고 다음 스피치 때는 좀 연설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규 씨 음소거 키시고 오늘 참관만 하셨는데 소감 얘기해 주세요. 우선 일이 좀 늦어갖고 좀 갑자기 못 들어오게 된 점 정말 죄송하고요. 늦게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좀 많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정말 탄탄한 연설들을 준비하셔서 굉장히 놀랐고, 또 그분들이 발표하는 거, 또 그 발표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저도 이제 같이 참관하면서 이게 뭐가 좀 좋은 스피치고 뭐가 나쁜 스피치인지에 대한 좀 나름의 스터디도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좀 연설문을 준비를 해서 좀 첨삭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아리 캐스터님 오늘 첨삭 진행하신 소감 얘기해 주시죠. 일단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냥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연설이 이렇게 쉬웠던 거면 애초에 이런 대회가 열리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꾸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답안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가장 말을 잘 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미 자기가 작성한 원고가 있고, 그거를 또 5분이라는 시간 안에 말을 잘 하면 되는 건데, 그 여러분이 정한 주제 안에서 청중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물론 지금 자신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서 또 마음에 들지 않고 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나를 내던지면서 여러 번 이런 좋은 연설 대전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비디오 좀 잠깐 켜주시고, 가능하신 분들 화면 보시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비디오 잠깐 켜주세요. 하나, 둘, 셋. 된 건가? 컴퓨터가.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내일 모레 다음 3차 첨삭 때 뵙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님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뉴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